부산에선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산 우려와 걱정이 커지면서 곳곳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검역의 초긴장 상태고 주위에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효 기자입니다.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입니다. 중국 상해를 출발한 뒤 김해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이 줄줄이 열감지 카메라 앞을 지납니다. 입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검역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탑승하신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3단계의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안팎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당장 김해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평균 15편의 중국 직항기가 김해공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탑승객만 매일 최대 2,500명 안팎에 달해 검역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산 대표 관광 명소인 남포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부산 시내 곳곳에선 마스크를 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약국에선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원래는 원래 구비를 거의 안 해놓다가 갑자기 중국 분들, 우리나라 분들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 상당수가 바이러스 공포에 노출되다 보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안감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잖아. 의심 신고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남구청 등 일부 지자체는 당분간 축제와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 3명이 격리 조치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택에 머물며 관리를 받고 있는 능동 감시 대상자는 1명이 늘어서 10명이 됐는데요. 문제는 유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개학 시즌과 겹치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에 음압병실 20곳을 확보했습니다. 16개 구군 보건소와 8개 응급의료센터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유사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속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세가 있으면 각 구군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1339 전화하면 계속 불통돼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할 보건소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모든 보건소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근데 개학 시즌을 맞은 교육당국도 비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14일 안에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2주 동안 등교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점이 잘 됐고 또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이런 걸 잘 한번 복귀하면서 우한시에 한중 합작 캠퍼스를 두고 있는 동서대는 지난달 한국 학생 20명이 우한에서 귀국했지만 특이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의 대학들은 방학을 맞아 고향에 갔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음 달 대거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도 이번 주부터 감염 방지와 상황 관리, 이송 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비상 대응반을 꾸리고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 경제계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역 관광 업계가 타격을 입을 걸로 보이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 유통, 서비스업 등 전반적인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시내 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을 찾은 고객은 절반 정도가, 매장 매니저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대형 유통업계 등도 손 세정제 비치, 직원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마스크를 같이 착용을 하자 권유를 하고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고객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접점에서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중국 관광객 급감 등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 없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는 시민들의 공포감을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국행은 물론 해외여행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취소가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중국 외에도 공항 가시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공포스러우시니까 다른 지역도 취소 문의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베이징과 부산에서 홍보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었던 부산관광공사도 일정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공계도 사태 확산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의 경험으로 볼 때 수출 기업보다 내수 기업에서 피해가 컸던 만큼 관광, 유통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우선 챙겨본 뒤 사태 확산 여부에 따라 제조업 등 기업 전반에 대한 피해 규모, 지원책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역의 유통업이나 여행업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선제적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로 관광, 유통, 숙박, 서비스업 등 전방위적 피해를 경험한 지역 경제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신고가 느는 가운데 부산에 거주하는 7만여 명의 이주민들이 예방, 의료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내용을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중국어와 영어로 된 예방 수칙만을 배포해 기타 언어 사용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인권단체가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번역기 자체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다국어로 된 메르스 대책을 배포해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출처가 부산경찰로 지목됐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7일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가 SNS를 타고 확산됐는데 이 메시지엔 감염 우려자의 성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 정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처를 파악해본 결과 해당 문건은 동네 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이 최초 유출자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병원장과 연구센터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어서 업무 차질까지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장기 공석과 관련해 한편에선 의학원장이 임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병원 측은 적절한 인사를 위해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을 뿐이라며 의학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공무원 유튜버가 전국적으로 늘면서 행안부가 지난달 각 공공기관에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에 대한 복무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지침엔 관련 업무를 영상으로 만들 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명확한 지침이 생김에 따라서 부산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1인 유튜버가 크게 증가할 걸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부산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야외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 없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6.9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돼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구름 많겠고 모레는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며 이번 한 주는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돌 걸로 전망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 내일은 해상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항해나 조업 선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행사를 정리해봤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황령산 보존과 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전 10시에 부산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부산 그린 트러스트와 부산 녹색연합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황령산 개발은 결국 민간 기업의 사유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환경산 개발은 도심 녹지의 연쇄적인 난개발과 산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부산시의 각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49차 수요 집회가 낮 12시에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 여성행동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2015년에 체결한 한일 합의를 깨고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직원들의 자투리 급여로 모은 후원금 전달식이 오전 10시에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열립니다. 부산시 직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월 자투리 급여로 6천여만 원을 모았으며 이렇게 모은 돈을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등 75명에게 80만 원씩 나눠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떨어지고 깔리고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1년에 부산에서 5, 6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부산시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류재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남구 간만동의 한 제강 공장에서 유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작업자 48살 A씨가 갑자기 떨어진 유압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일부 드러났습니다. 작업 능력이 일단 일반 기기에 대한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없더라고요. 즉각 작업은 중지됐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에야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말엔 아파트 승강기 작업 도중 작업자들이 끼거나 떨어져 숨지는 등 각종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3명. 점유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 특광역시 중에선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높습니다. 지난 2018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5조 1,7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요.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69%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건설업에서 47%, 사망 원인으론 떨어짐이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후진국형 산업재해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먼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하청업체 작업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이른바 김용균법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건설 장비 등이 빠졌고 처벌 하한도 정해놓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 입장문을 통해 김해 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부울경이 요구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인천공항과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라며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제도약을 앞당길 범국가적인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는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정치 쟁점 우려가 크다며 정 총리가 취임할 때 밝힌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발행 한 달여 만에 지역화폐 동백전의 가입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오늘은 르노그룹 본사의 로스모저스 부회장이 르노삼성차 부산 공장을 찾습니다. 파업과 직장 폐쇄를 접고 정상 근무에 들어간 르노삼성차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역 경제계 소식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행 한 달여째를 맞은 지역화폐 동백전의 가입자가 6만 8천 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충전한 금액은 130억 원 규모로 설 연휴까지 모두 83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3일에는 낮 한때 승인 불가
결제 지연 등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사용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동백전 할인 효과는 6%로 줄어들게 됩니다.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이 설 연휴를 끝내고 주야간 정상 근무에 들어갑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는 내일부터 임단협 협상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는 한편 다음 달 4일부터 나흘 동안은 임단협 집중교섭을 벌여 노사 간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은 르노그룹 본사의 로저 모저스 부회장이 부산 공장을 찾을 예정으로 르노 삼성차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르노 삼성차 측은 부회장의 방문은 그룹 차원에서 연초마다 진행하는 전 세계 르노 공장 방문 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제 살리기 시민연대가 지방 이전 금융공기업의 인사와 관련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시민연대는 부산에 본사를 둔 예탁결제원 후임 사장의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설이 있고 예탁결제원은 부산에 내려온 지 6년 동안 모두 금융위 출신 퇴직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최근 선임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다음 달로 예정된 한국거래소 상임감사 인사에도 낙하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방금융공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임원 선임 절차와 과정을 공개하고 임원 추천위원회에 지역 인사를 포함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부산시의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연제구 부산시의회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밖으로 나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화장실 안팎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러 혐의가 무겁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선박 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박 수리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 사하구 감천항에 접안한 선박에 엔진 수리를 의뢰받아 작업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엔진 챔버 내에 들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모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대급 이루수 안치홍이 어제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했습니다. 안치홍은 어제 오전 롯데호텔 부산에서 입단식을 갖고 자신의 이루수 가치를 인정받은 게 롯데로의 이적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시즌 스스로를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롯데자이언츠의 이석환 신인 대표이사도 어제 취임했습니다. 한편 롯데는 오늘부터 호주 애들레이드와 미국 드라이브 라인에서 해외 전지 훈련을 진행합니다. 부산시가 문체부 지정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돼 향후 5년 동안 500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대상지 가운데 국제관광도시로 부산광역시 한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부산과 인천이 최종까지 경합을 벌였습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다른 항만보다 현격히 낮은 부산항 크루즈 터미널의 이용료가 현실화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한일 항로 여객선의 승객이 내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이용료 3,400원과 동일한 크루즈 터미널의 이용료를 오는 3월부터 6,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다른 항만의 크루즈 터미널 이용료는 중국 상하이항이 18,000원, 홍콩항과 싱가포르항이 17,000원 등으로 부산항보다 훨씬 높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야외 활동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6.9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돼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구름 많겠고 모레는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며 이번 한 주는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내일은 해상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